네, 안녕하십니까. 땅짓고 부동산 직독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김학렬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장님을 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지난 이제 15일 총선에서 여당이 좀 승리를 압도적인 승리를 했죠. 아무래도 이제 여당이 이겼으니까 정책이 그대로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드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여당에서 좀 어떻게 좀 힘을 들여서 네. 추진했던 정책들은 좀 꾸준히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네. 지금 아무래도 다주택자들 규제라든지 세금 부분에 대한 좀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진행될 이제 가능성이 높고요. 그와 또 더불어서 또 임대주택들을 좀 더 많이 하고 싶어 했는데 네. 그런 부분들도 계속 좀 강화해서 갈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또 지방 분산화를 시키고 있었는데 그래서 광역 철도망을 만든다든지 네.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들을 조금 더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새만금 이런 것들 아마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규제 측면에서는 계속 또 갈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총선 때문에 규제를 못했던 지역들도 몇 개 보였었는데 그런 지역들도 이제 규제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예. 이미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투자 수요층들이나 실수요층들이나 조금 긴장할 지역들도 생길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또 그와 또 반대로 또 이제 그 정책적으로 지원이 가는 부분들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지방 분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 수요 분산시키는 것들이 3기 신도시로 일단 더 가속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마 광역철도망 더 빨리 하겠죠. GTX 같은 경우, 그다음에 또 그 외에 또 광역철도망 그리고 이제 지방 지금 수도권은 그래도 가만 냅둬도 인구가 증가하고 일자리가 증가하는데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고 인구도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들 혁신도시, 기업도시들을 조금 더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그 외에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얘기일 수는 있지만은 네. 또 이제 요거는 이제 규제를 좀 강화하는 쪽 얘기도 있지만 또 이제 선거 기간 중에 보면은 이제 이 1주택자들 특히 네. 이제 1주택자나 이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너무 그 세금 특히 이제 종합부동산세 네. 좀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좀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좀 있거든요. 지금 총선은 끝났지만 2022년이 대선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은 또 대선 모드로 전환이 될 거거든요. 총선과 대선이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총선은 그 지역에 당선 가능성만 되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큰 것들은 별로 안 건드리는데 대선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다 의견들을 영향을 미칠 수 청취되거든요. 있는. 절대 대다수는요 1주택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들의 심기를 건드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걸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마 말씀하신 대로 1주택자들, 다주택자들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재산세나 종부세를 조금 완화하는 측면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좀 제가 전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여당이라 하더라도 그런 정책들은 고민을 해보겠어요. 실제로 저 국회의원분들하고도 많이 미팅도 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여당 의원들도 많이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좀 완화 정책들도 고려를 심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말씀은 이제 아무래도 정부가 조금 더 이제 좀 탄력을 받아서 좀 속도를 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셨는데 좀 어떨까요 실제로? 근데 3기 신도시가 근데 당장 이 지금 정부 내에서 착공까지 가기도 어려운 거 아닌가요? 일단 지금 첫 분양 정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첫 분양, 첫 분양 정도. 교통망도 첫 착공, 지금 GTX A가 착공을 하긴 했는데 그 정도 갖고 될 것 같아요. 일단은 GTX A도 이번 정권 내에서는 개통되는 걸 못 보고 그렇죠. 다음에 넘어가기 때문에 특히 또 GTX B랑 C는 이번 정부 때 착공을 할 수 있을까도 좀 살짝 의문이 가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도할 텐데 그래도 좀 뭔가 움직이고 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다음 대선 때 유리하기 때문에 좀 속도를 내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새만금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제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새만금 취재를 많이 해봤는데 근데 새만금이 참 진짜 이게 될 듯 말 듯 안 될 듯 될 듯 그러면서 참 오래 지금 많이 끌어오는 사업인데 이제 보니까 조금씩은 이제 그 인프라 투자 같은 것들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도로도 좀 깔고 있고 이런 작업들은 좀 하고는 있던데 근데 여기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또 새만금 얘기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그 계획 부지에다가 채울 콘텐츠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유사한 것들을 봐야 되는데 저는 황해 경제 자유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없어졌지만 그게 있었고 또 이제 송도, 또 청라, 영종도 이것도 거의 같은 그런 맥락으로 개발됐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들의 모습이 지금 어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송도 국제도시인데
국제를 왜 들어가야 되는지 몰라요. 다 국내 기업들만 가 있고 결국 아파트만 개발이 돼 있고 상업시설만 있는 것들이거든요. 결국은 국제를 못 채웠거든요. 근데 그래도 송도나 청라가 그래도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는 서울 수도권에 있는 지속 증가하는 수요층들을 채웠거든요. 예. 기업 수요든 주거 수요도. 근데 새만금 같은 경우는 국토 남부에 치우쳐져 있단 말이죠. 전라북도인데 전라북도 전라남도 사이에 있는데 수도권도 지금 송도도 다 못 채웠거든요. 예. 근데 전라도 쪽을 채울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채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기업을 갖고 와서 크게 주면은 한 번에 해결될 텐데 수도권도 못 채웠는데 해외 기업이 거의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뭐 물류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항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에 대한 취지도 너무 좋은데 채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너무 퀘스천이 큰 거죠. 예. 실질적인 구현 방법이 좀 채울 방법들이 없다는 것들이죠. 예, 현실적인 대안이 없죠. 또 이제 다른 이제 지금 뭐 사실 그동안 이제 추진됐던 정책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소위 이제 뭐 이 사회적 약자 이제 서민 보호와 네. 관련해서 이제 그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얘기들도 이제 이런 것도 좀 어떤 그 조금 더 속도를 내면서 통과시키려고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도 이제 좀 민감한 부분들인 게 예. 이게 이제 어설프게 시켰다가 요 임기 내에 전세가가 급등을 해버리기 때문에 아, 역풍을 맞을 수 만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 전세가 1년씩 계약을 했다가 2년으로 늘렸었거든요. 예. 90년 초반에. 근데 지금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게 4년입니다. 근데 4년 같은 경우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들을 임기가 2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예. 그 임기 내에서 해서 실효성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고민이 좀 심할 것 같고요. 아마 계속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보겠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3년 정도는 아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3년. 4년까지는 정도인가 하더라도. 1년 정도를 더 늘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3년이 또 의미가 설득력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학교, 고등학교가 3년씩이잖아요. 그럼 한 번 이사 가게 되면은 예. 3년은 있어야 되는데 4년이면은 괜히 1년 전에 가거나 1년 더 있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이사하기 좀 불편하기 때문에 3년은 나름 설득력은 있긴 해요. 근데 그것도 좀 전세 부분들의 좀 가격을 올리는데 특히 인기가 많은 전세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조금 이렇게 좀 올리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벌써 추진했으면 벌써 추진했어야 되는데 이분들도 과거에 그렇게 1년에서 2년으로 했을 때 급등을 했거든요. 계약갱신 청구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뭐 그렇죠.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그렇죠.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것들도 결국은 이제 그 전 마찬가지- 단계에서 마찬가지인 거겠죠. 예. 올려놓고 계약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들이죠. 저는 그냥 시장에 맡기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입지가 있고 안 되는 입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를 비싸게 주고서라도 들어가는 입지는 어떤 식으로든 이제 올라갈 것 같고요. 예. 지금 뭐 전월세 상한제를 하더라도 어차피 5%도 모르는 입지들도 있거든요. 거기는 5% 올려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뭐 상한선 막아놓는 것들은 하한선도 막아야 되거든요.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임대 시장이 100%라고 하면은 85%가 민간 임대 시장인데 예. 그렇게 되면은 상한선도 챙겨줘야 되지만 하한선도 챙겨줘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하는 이유도 그런 것들이잖아요. 하한선 챙겨주는 마찬가지일 텐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한쪽은 맞는 이런 좀 일방적인 좀 이렇게 규제 같은 경우는 조금 실효성이 좀 얼마나 갈까 그런 의심도 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요즘에 이제 그 신규 분양 관련해서는 이제 네. 신규 분양은 대부분 다 거의 뭐 로또 막 지금 논란이 막 벌어져. 근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일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그 판교 신도시 같은 데에서 한번 시행을 했었지만 이제 네. 그 너무 과도한 시세 차익을 수분양자가 가져간다. 그러니 이거를 좀 일종의 회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게 이제 채권 입찰제 아니겠습니까? 예를 네네. 들면 그런 얘기도 좀 나오긴 하거든요. 그리고 채권 입찰자는 전두환 대통령도 나온 거예요. 예. 예, 이거 이미 그러니까 그 과거에 보수정부 때 나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것들이 됐다 안 됐다 왜 그랬을까? 이게 실효성이 거의 별로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하겠다는 이유는 지금 시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분양가를 낮추게 되면은 신규 아파트 분양가 낮게 되면 주변에 있는 기축 아파트들도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더 큰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결국 채권 입찰을 하게 되면은 분양가 플러스 채권 입찰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그럼 기본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취지하고 맞지도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채권 입찰자나 분양가 상한제는 같이 가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국가 재정이 부족해서 뭐 세금을 덮겠다 그것들을 합법적으로 조금 더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는 정책이면 모를까 이거는 실제 분양을 받는 사람들한테도 부담이 되는 것들이고 그렇게 되면 또 현찰 부자들만
청약을 하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럼 거꾸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강남이나 이런 특정 지역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지금 말씀 네. 들어보니까 그러면 강남 같이 이제 특별히 굉장히 고분양가 이미 이제 고분양가 이미 인정이 돼 있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아니 거기를 예를 들어서 굳이 여기 시세가 지금 7천만 원인데 평당 네. 4천만 원에 하게 할 이유는 없는 거고 7천만 원 받아라. 네. 그 대신 4천만 원 채권 입찰 써서 네. 차라리 회수해서 네. 그 돈으로 원래 이제 제 기억에도 채권 입찰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온 그 돈을 이제 공공임대주택에 그렇죠. 이제 투자한다든지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네. 그런 건 좀 어떨까요? 좀 예를 저는 강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렇게 못 할 거잖아요. 저도 어렵다는 생각은 드는데 예. 강남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반값 분양가거든요 지금. 절반 가격을 분양하고 있기 때문에 절반 가격 이상 정도를 채권을 떼인다 하더라도 들어올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럼 뭐 걷어들여서 좋은 도시에 쓰겠다라고 하면 저도 땡큐인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또 이번 정부에서 취하고 있던 기다렸던 무주택자들한테는 사람들. 또 갑자기 또 혜택이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게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것들이죠. 결국 딜레마네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우리 김학영 선생님 모시고 향후 부동산 시장, 부동산 정책이죠. 어떻게 좀 변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